공기업의 재무과에서 무슨 과장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대당 150으로 100대만 사서 납품을 저희한테 2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을 입금을 해서 주문을 해버린 거예요. 보이스피싱 돈은 이미 중국이든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에서 다 빼내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대로 하시죠. 형사조수지인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요새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노쇼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상담을 한 사건이기도 하고 언론 보도된 사건을 좀 가공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노쇼 보이스피싱 말 그대로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 안 나타나가지고 내가 큰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이스피싱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 사장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장님은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거를 수입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납품을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공기업에도 납품하고 사기업에도 납품하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작년에 납품을 했던 공기업의 재무과에서 무슨 과장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과장 하는 얘기가 대표님 지난번에 뭐 납품해 주신 제품 잘 쓰고 있고요. 그때 얼마로 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우리끼리 얘긴데 우리가 얼마 전에 감사에 걸려가지고 늘 그 납품을 받는 확성기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비싸게 샀다고 오히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200을 주고 납품을 받아야 되게 생겼는데 3쿠션으로 사장님 한번 먹여가지고 대당 150으로 100대만 사서 납품을 저희한테 2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사장님도 마진이 남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솔깃하죠. 왜냐면은 100대면은 2억 원이고 5천만 원 마진이 남는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 마음에는 또 막 선덕선덕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기회가 진짜 왔다. 이거 한 번에 5천만 원 버는구나 했는데 조금 의심스럽긴 했대요. 그런데 그 납품을 하겠다라는 업체에서 바로 전화가 와서 세금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본인들 사업자 등록증 보내오고 여러 가지 공문서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장님이 덜컥 1억 5천만 원을 지정하는 5개 계좌로 입금을 해서 주문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좀 불안했다고 하죠. 그런데 믿었던 거는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공기업에서 그 과장이 거짓말 하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일 뒤에 물건이 와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노쇼 보이스피싱에 이분이 당하신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본인에게 줄줄줄 읊었던 그 정보는 나라장터라고 있잖아요. 그 공공 입찰 사이트, 거기에 투명성을 기하려고 어느 기업이 어느 공기업에 얼마를 낙찰받아서 그게 금액이 얼마, 단가 얼마, 수량 얼마가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거기 있는 정보 중에 하나를 줄줄줄 읊은 거고 대표님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또 기업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전화가 왔던 거예요. 이메일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는 급한 마음에 눈치를 못 채신 거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노쇼 보이스피싱이 최근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디파짓,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전화로 모르는 사이에 주문하실 거면은 그중에 10%를 예약금으로 거십시오. 이런 문화가 좀 없잖아요. 좀 껄끄럽잖아요. 냉정하게 안 하고 좀 약간 정에 근거해서 영업마저도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자영업자분들의 문화, 이런 거를 악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빈틈을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너무 자책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마음 먹고 속이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해드렸던 조치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이분이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미 그 계좌들의 지급 정지를 다 하셨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내가 보이스피싱 당했구나 라고 깨닫자마자 바로 은행하고 금감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방금 넣은 그 계좌를 묶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걸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 단계 앞서가서 알고 있기 때문에 3일 뒤에 납품합니다가 왜 그러겠어요. 3일 동안 그 계좌에서 다 빼내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돈은 다 빠져나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계좌를 깠더니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계좌도 있고 다행히 아예 없는 계좌, 몇백 원씩밖에 없는 계좌가 좀 대부분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랑 같이 하신 거 형사고소를 우선 하셔야 됩니다. 이 계좌 주인들을 이제 파생해서 공범들을 쭉 알아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고소를 하면은 범인들이 밝혀지면서 피의자 누구 이렇게 연락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 공범들이 경찰 수사받고 검찰 수사받고 하면서 진짜 모르고 무죄인 분들은 빠져나가고 진짜 그 공범이 남아가는 과정에서 그 공범들한테 한 명 한 명 합의를 보는 식으로 돈을 조금씩 받으시는 게 현명해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1억 5천 잡힌 한 명한테 다 내놓으시오 이러면 사실 합의 결렬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계좌 제공책들도 그렇게 큰 돈을 받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돈은 이미 중국이든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에서 다 빼내갔어요. 이분들은 자기들 이익도 없지만 실제 돈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높게 합의금을 부르면 아예 그냥 결렬되고 나는 몸빵할 거다, 그냥 감옥 갈래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데 다행히 이 사례에선 10명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면 10명한테 쪼개가지고 1,000만 원씩 요구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주면 내가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배상을 못 받은 돈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민사소송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민사소송을 가시면은 이 전체를 공동피고로 해서 누가 되든 1억 5천을 다 갚으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형사 합의하실 때 민사소송까지 안 내겠다라고 합의하시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형사 합의금만 위자료조로 1,000만 원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민사 합의까지 할 거면 돈을 좀 더 받으셔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남은 피해 금액을 전체를 공동피고로 해서 전액을 갚으라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하시게 되면, 이 판결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청구한 1억 5천을 이 10명의 피고 중에 누구에게서든 전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판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감옥을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계좌 제공책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젊은 분들이에요. 이 젊은 분들이 보증금이 있든 월급이 있든 경제활동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차분차분 재산을 찾아서 이 판결문을 들고서 각계격파로 깨나가시면서 돈을 받아나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새 성행하는 노쇼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찾아나가시다 보면 반드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든든 법률사무소 02-6080-993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로톡이라는 사이트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빈 시간에 바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